일은 열심히 배워 적응했는데 일보다 사람들과 힘들었습니다. 그 당시 가해자들의 잔인한 폭력, 비급한 방관자들,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트라우마, 그런 것들과 제대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. 괜찮아, 잊어버리게 될 거야. 이런 것은 섣부른 해석이니 하면 안 됩니다. 부모가 이렇게 대처했다면 저분은 마음의 상처와 이별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마이닥터입니다. 네, 이별 연습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. 직장 부적응의 원인이 과거 학교 폭력에 있었다는 사례입니다. 2년간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으로 대인기피 증세를 보여온 그는 다니던 직장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만두려고 해서 이 애인이 상담실에 데리고 왔죠.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직장에 3년 전에 당당히 입사했어요. 일은 열심히 배워 적응했는데 일보다 사람들과 힘들었습니다. 상사와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시선에 예민했고, 사내 연고에 따라 줄서기와 끼리끼리 뭉치고 음해하는 모습에 반감이 들었고, 그 어디에도 끼기 싫었어요. 겉으로 웃으며 다정해도 뒤로는 비웃으며 음모를 꾸미며 갑질을 해요. 누가 당해도 동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잘못된 일인데도 모른 채 했죠.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 앞에서는 갑을 욕하죠. 아주 위선자들이에요. 사회 초년병인 이분은 이처럼 도전과 적응보다는 비관과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하나씩 문제를 파 들어가 보니 중학교 3년 내내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더라고요. 3학년 2학기 때 가족이 알게 되었고, 형식적인 사과, 가해자들이 그 반만 옮기는 미온적인 처벌, 또 곧 졸업이니 크게 일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학교 측의 수동적인 대처로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. 이분이 그 당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다 트라우마였죠. 폭력을 보며 방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미온적이었던 같은 반 친구들, 가해자들의 잘못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쉬쉬하고 지나간 교장 선생님과 담임생, 위로보다는 왜 미리 말 안 하고 병신같이 당하고 있었냐며 비난한 아버지와 형, 이 모두 회복하기 힘든 상처였죠. 그 당시 자신은 잘못한 거 없다고 응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해야 할 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. 무엇과 이별을 해야 했을까요? 그 당시 가해자들의 잔인한 폭력, 비급한 방관자들,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트라우마, 그런 것들과 제대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. 학폭의 긴 후유증, 합병증입니다.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폭력은 이래서 범죄인 것이죠. 이 사례는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줬어야 했을까요? 학폭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. 무조건 교장실에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. 범죄가 저질러진 그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고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상담을 받게 하고 어떤 심리적 상처가 있는지 또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. 가해자와 또 그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꼭 내 아이에게 사과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죠. 대부분의 학폭은 물론 사과로 끝낼 정도가 아니기에 학교 측이 학폭위원회를 열게끔 단계별로 또 차분히 진행시키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. 이 학생의 경우는 이런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죠. 부모가 학폭을 당한 제 아이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부모는 아이가 이런 사단을 일으킨 죄책감을 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. 가해자와 학교를 상대하는 그 번거로움과 긴 과정에서 부모가 힘들어하고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피해자인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것임을 잘 몰랐던 것이죠. 아이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했을까요? 그동안 힘들었지는 공감이니 좋은데 괜찮아, 잊어버리게 될 거야. 이런 것은 섣부른 해석이니 하면 안 됩니다. 괜찮아 보다는 넌 잘못이 없으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죠.
가해자들을 보기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당당하게 학교에 가도록 또 격려해 줘야 했습니다. 부모가 이렇게 대처했다면 저분은 마음의 상처와 이별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. 이별하지 못하게 된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? 교실에서 방관자 등 반 아이들에 대한 수치심으로 망신창이가 된 그 아이의 마음의 치유 첫 걸음에는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반 아이들 앞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. 이처럼 학폭의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등교해서 방관자되었던 대부분의 애들과 각을 세우거나 주눅들지 않고 이 평범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치유에 아주 중요합니다. 가해자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지 마십시오. 범죄를 저지른 아이는 관계를 회복해야 할 친구도 아니고요. 행복하게 잘 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입니다. 이런 학폭 사례는 그 트라우마를 내 안에 삼킬 것이 아니라 제대로 떠나보내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분의 모습으로 말해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별 연습 마지막 사례입니다. 상처를 잘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 연애와 학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주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나타난 주부가 과거 무엇과 이별해야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인드 닥터입니다.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.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습니다.